여의도와 이제 7호선 라인 인근에 내 집 마련을 좀 하고 싶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남편분이 직장이 여의도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7호선을 타고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자녀는 없어서 학군이 중요하지는 않고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면서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을 좀 찾고 있습니다. 어디가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의도면 뭐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이 주변에 어디가 좋을까요, 대표님? 네. 가격을 어느 정도 선까지 찾는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전반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직접 임장 가셔가지고 좀 구경하시고 조건에 맞는 거 아파트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7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셨고 뭐 서울에 여러 가지 좋은 지역들이 있지만 이렇게 인접 지역들로 이동하기 용이하면서 또 미래 가치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들을 좀 꼽자면 우리가 현재 눈여겨보시면 좋은 이 지역들이요. 이 신림선 주변에 붙어 있는 지역들을 좀 올해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림선 같은 경우가 이 색강역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 관악산역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뭐가 있냐면 관악산역에서부터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서울대 캠퍼스를 지나서 그 가천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는 좀 정부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이게 관악산을 뚫고 지나서 색강역까지 가는 이 신림선이 별게 아닌 것 같고 노선이 몇 개 없는데 이게 중요한 노선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신림선 라인을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우리가 좋다고 하는 노선이 9호선이죠. 9호선 같은 경우가 좋은 이유가 뭐 강남 접근성도 좋고 또 이제 급행이 다니니까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 지하철 노선을 타보시면 9호선을 통해서 환승될 수 있는, 그러니까 환승 노선을 통해서 일자리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노선들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림선 같은 경우도 이제 색강역으로 가게 되면 여의도로 첫 번째 진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9호선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뭐 동작구를 지나서 강남까지도 접근이 되지만 마곡지구도 너무 좋잖아요. 거기까지 접근이 된다는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뭐 더 내려오시면 대방역에서 1호선이 또 환승 노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방역 1호선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뭐 구로라든지 여기 가상 디지털 단지의 업무타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위로 올라가시면 우리가 용산이랑 서울역, 뭐 종로까지 또 연결이 되는 노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더 내려오시면 뭐 7호선이라든지 2호선까지 연결이 돼 있으면서 결국은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은 이 노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움직임이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단지들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대체로 이 신림선 라인에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볼게. 왜 신림선 라인 주변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냐. 결국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의 배후 주거지가 사실은 요 주변 일대가 돼야 되는데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옆에 광명이 배후 주거지로 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광명도 개발이 되면 서울권 주변 인접 지역이 개발이 되면 더 좋은 거죠.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 결국은 주변 일대 업무타운이 너무 많은데 지하철 노선까지 뚫어놨는데 수요가 그래서 많이 몰릴 건데 그런데 집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변의 정주 여건에 대한 변화, 재개발, 재건축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많이 변화를 한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변화가 많아지는 거는 가격 상승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만만치 않죠. 아파트들이 다 또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죠. 평당가 6천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이게 오래된 아파트 기준이고요. 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이 일단 넘어가는 상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가격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좀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인근에 신길 뉴타운이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한 4천에서 5천만 원 선 정도 시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 게 일단 최근에 지어진 다 뉴타운으로 형성된 새 아파트들인 거고요. 윗블럭 같은 경우는 뭐 해제가 됐거나 뭐 진행 중이거나 그렇지만 아직 재개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밑단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 부지가 좀 있는
거고 여기도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동측부로 좀 가보셔도 좋죠. 여기는 또 학군이 나름 괜찮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3천에서 4천만 원 선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내가 아까 뭐 말씀하시기에 자녀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몸테크를 좀 해서라도 지금은 돈이 부족하니까 오래된 집에 들어갈지언정 나중에 확실하게 새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좀 그런 것도 감안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인근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신풍역 인근에 신길우성 2차, 신길우창, 신길동 삼성아파트 여기 같은 경우가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조합 설립 이상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 주변 일대가 전부 다 한 3천만 원대 초중반선이면 아파트 내 집 마련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정주 여건 자체는 위에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가성비가 괜찮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신다 그러면 이 보라매 공원역 요 인근 정도까지 여기는 연식이 좀 있는 아파트긴 한데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으로 더 내려오시면 이제 빌라 단지들이거든요. 지금 재개발들이 좀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는 한 요 정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국은 여의도에서부터 밑으로 쭉쭉쭉쭉 타고 내려올수록 평당가가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고 이 밑으로 더 내려오시면 요 주변 일대는 일단은 빌라들 재개발지들이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금 스케줄을 짜보시고요. 임장을 일단 가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내가 첫 번째 제가 지금 불러드린 아파트 블록들을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다. 그러면 담보대출을 내든 뭐 돈을 다 주든 실입주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돈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뭐 신림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밑에 서원역, 서울대 벤처타운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신림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재개발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차라리 거주랑 투자를 좀 분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재개발지는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좀 아파트 단지로 뭐 전세라든지 이렇게 그 거주를 해결하시고 이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주변 일대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교통도 뚫어놓고 일자리도 너무 많은데 살 집이 없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을 하는 거다. 완성이 될 때까지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적어도 신림 뉴타운이 어느 정도 윤곽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까지 끝났죠. 입주를 하고 이런 단계가 되면은 주변 일대가 가격이 사실은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단지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